자, 해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선언은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아까 CRUD에서 C에 해당하는, Create에 해당하는 추가하기, 데이터를 생성해서 넣는 거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append. 자, 제가 이제 비어있는 거 리스트 1 있죠. 1에다가 작업을 할게요. 요건 그냥 이렇게 선언하는구나 정도로만 넘어가시면 되고, 자, 추가하기 추가하기 리스트 1 있잖아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에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리스트에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리스트를 담고 있던 변수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1로 바뀌는 거예요. 리스트 버려지고. 그러니까 추가를 이렇게 대입연산자로 하시면 안 되고, 자, 리스트에는 내장 함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장 함수. 여러분 함수 다 아시죠? 이제 함수라는 게 어떤 특정 기능을 하는 코드를 이름 붙여서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자, 내장 함수라는 거 보시면 이 프린트 같은 것도, 이것도 함수예요. 사실 프린트 함수입니다. 함수인데 우리가 def 한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def 이렇게 해야만 함수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만든 적이 없잖아요. 근데도 사용 가능하죠. 요거는 파이썬이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파이썬 언어 자체적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을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내장 함수는 여러 가지 유용한 것들이 많은데, 내장 함수 같은 경우는 하나씩 필요한 경우에 제가 하나씩 소개를 드릴 건데, 이런 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 그냥 검색해서 쓰시는 거예요. 내장 함수 같은 거 엄청 많습니다. 엄청까지는 아니고 꽤 많이 있어요. 자, 이 내장 함수라는 게 있는데,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내장 함수가 있는가 하면은, 자, 이런 자료 구조 있죠. 리스트 같은 대표적인 이런 자료 구조들도 자기만의 내장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장 함수는 이 리스트 1이 리스트라 그랬잖아요. 리스트에 존재하는 내장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append라는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해서 요런 자료 구조들의 내장 함수를 쓰시고 싶으면 자료 구조 하신 다음에 점 하시고 그 구조가 가지고 있는 내장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점으로 사용하십니다. 점으로. append라는 내장 함수가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는 이 리스트죠. 그 사이에다가 점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파이썬 리스트 내장 함수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쓸 수 있는 게. 이거 다 외워야 된다?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외우시고, 하시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나 이렇게 검색해서 쓰시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자, 여튼 이제 append라는 거를, 이건 진짜 많이 쓰거든요.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많이 해보시는 게 제일 장땡이다. 자, 추가하겠습니다. 리스트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추가하기 전에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해서 그냥 한번 쑥 훑어보는 거는, 리스트명 이렇게 넣으면 되죠. 이렇게 비어있어요. 제일 위에 거 요거고요. 자, 그 다음에 append 1 한 다음에 리스트를 다시 출력해보니까 이제 1이 들어가죠. 요게 이제 추가예요. append 하고 인수로 넘기는 값을 리스트에 추가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값 추가하는 건 그냥 딱 이렇게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list 1.
append 2 자, 하고 출력을 해보시면 1, 2 들어가죠.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요거 안 되는 거. 아, 내가 1, 2, 3, 4, 5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해서 append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한 개씩. 자, 요거 안 되고요. 1, 2, 3, 4, 5를 추가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나 추가할 때 append 한번 쓰시는 거예요. 인수는 여러 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해서 추가하는 거 했죠. 추가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C에 해당하는 create 했고요. read 가져오는 거. 가져오는 것도 방금 우리 같이 했었죠. 한번 살펴봤었죠. 순번으로 가져오는 거. 순번을 이제 인덱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0번 인덱스, 뭐 1번 인덱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대괄호 치고 인덱스 번호를 적어주시면 된다.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를 선택을 하시면, 그러니까 인덱스가 결정이 되면은 그 해당 인덱스에 있는 번호로서 그냥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리스트 1에 1, 2, 3, 4, 5가 들어있죠. 그 중에서 2번 인덱스는 뭡니까? 3이죠, 3. 여러분 3이 나오는 거예요. 대괄호 밖으로 빠져서 나왔죠. 자, 여러분이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을 쓰시려면 대괄호 안에서 빼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랑 완전 다른 값인 거 이제 아시겠죠? 요건 숫자 3이고요. 요건 리스트잖아요. 그죠? 리스트 안에 3이 들어있는 거고. 요거 3이라고 해서 3처럼 쓰시면 안 돼요. 안에서 무조건 빼서 써야 됩니다. 인덱싱을 통해서. 그리고 인덱싱을 통해서 값이 정해지면은 해당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리스트 1에 1번 인덱스 값과 2번 인덱스 값을 더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2 더하기 3 해서 5가 나오겠죠. 자, 요거 리스트 2개 붙이기는 위에 거 안 했는데 사실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지금 당장은 모르셔도 되고요. 오히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또 있으면 헷갈리기만 하니까 이거 그냥 지울게요. 일단 가장 기본부터 익히시면 됩니다. 자, 길이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거. 이것도 나중에 할게요. 아니다, 이건 그냥 지금 할까요? 자, 그러면 이제 가져오기를, 자, 리스트 1번에서 5개의 값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해서 가져오죠. 인덱스를 통해서. 이제 다 가져오고 싶어요. 다. 여기 안에 있는 값을 싹 다 보고 싶어요. 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하나씩 보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1, 2, 3, 4, 5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이제 숫자가 다 똑같은데 숫자만 다르고 숫자가 규칙적으로 달라진다. 이러면 이제 같은 표현으로 바꿀 수 있고 반복문 쓸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기억나시죠? 변수를 이용해서 같은 표현을 만든 거. 자, 그럼 여기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5번 해주면 되죠. 이거를. 자, 그래서 while a가 (5가) 될 때까지 이거 돌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데이터를 탐색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거 리스트 안 쓰고 변수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반복문 못 돌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가 100개든 1000개든 우리 컴퓨터한테 반복문 맡겨가지고 다 체크할 수가 있죠. 안에 있는 값을.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스트가 어펜드 같은 거 하시면 추가되거든요. 값이 6 못 가져오죠. 왜냐면 여기가 5니까 6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이게 값이 추가되거나 삭제될 때마다 이걸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현재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우리 항상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의 길이를 구해주는 내장 함수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를 쓸 때 반드시 같이 쓰게 되는 함수가 요 len 함수예요. len 함수. 렌스의 앞에 세 글자겠죠. len. 해서 여기 사이에는 뭐 넣으면 됩니까? 궁금한 거 리스트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 넘겨받은 리스트의 길이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리턴을 해줘요. 리턴. 그러니까 이거 리턴해주는 값을 프린트 해보면 6이 나오죠. 이 6은 얘 길이를 구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이 6 대신 뭐 쓰면 됩니까? 이거 쓰면 되죠. 이거. 자, 그럼 리스트 1이 어펜드가 되거나 삭제가 되거나 상관없이 걔의 길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만큼 반복문을 돌리는 거라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펜드를 몇 번을 하든 간에 다 적용해서 나와요. 자, 그래서 리스트에 있는 값 중에 한두 개 정도 그냥 단일 값을 가져오고 싶으시면은 인덱싱을 통해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안에 있는 것들을 일괄적으로 뭔가 탐색을 하거나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while문, 반복문 써서 len 함수 이용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탐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뭐 다른 언어랑은 좀 다른 부분이죠. 파이썬이. 자, 해서 R에 해당하는 read 가져오기도 했고요. 이제 업데이트, 수정. 요거는 그냥 예시입니다. 가져오는 거. 자, 4번 이제 수정 볼게요. 수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 다 아셔야 됩니다. 수정,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했네. 그거 삭제 얘기였고, 방금 한 얘기는. 수정은 그냥 되게 간단합니다. 수정은 여러분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 리스트 중에 고치고 싶은 값을 먼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 가져오기 할 때처럼 인덱스를 통해서 설정, 그러니까 선택만 하시면 되고요.
선택이 됐다. 내가 요 1, 2, 3, 4, 5 중에 1, 2, 3, 4, 5, 6 여기서 첫 번째 1 값을 100으로 바꾸고 싶다. 자, 그럼 첫 번째를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를 그냥 변수처럼 쓰시면 됩니다. 대미 연산자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100으로 바뀌었죠. 아, 이거 리스 1번을 봐야지. 100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정은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나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할 때 무조건 인덱스라고 그랬죠. 대괄호 치고 인덱스로 선택을 하고 그거 그냥 쓰시면은 그 값을 사용을 하는 거고, 대입 연산자 이용해서 새로운 값을 넣으면 그 해당 인덱스에 있는 값이 그 값으로 바뀝니다. 고치려는 값으로. 그러니까 완전 별거 없죠, 수정은. 그냥 변수 사용하듯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수정은. 자, 이 삭제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자, 이 삭제는 파이썬 삭제 키워드 del이랑 리스트의 삭제 내장함수 remove 두 개를 사용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del 키워드를 이용하는 건 순번으로 지우는 거고요. remove를 이용하는 건 값으로 지우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리스트는 값이 두 가지 정보가 있잖아요, 그죠? 이 해당 값이 가지고 있는 실제 값이랑 이 해당 값이 몇 번째, 리스트 몇 번째에 있는지에 대한 인덱스 정보, 그 두 가지 정보가 있고 그 두 가지 정보를 모두 이용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아까처럼 삭제하고 싶은 애를 순번으로 지우고 싶으시면 선택을 하세요. 대괄호로. 자, 내가 이 첫 번째 6을 지우고 싶다. 1, 2, 3, 4, 5, 6이니까 5번 인덱스 있겠죠. 그래서 자, 리스트 1에 5번 인덱스 있는 걸 지우면 6이 하나 사라졌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요. 이제 remove 함수 같은 경우는 리스트 원점 remove 그래서 뭘로 지우는 거다? 내가 100을 지우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순번으로는 0번 인덱스에 있지만 값이 100이잖아요. 여기서는 100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프린트를 다시 해보시면 이제 100이 사라졌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둘 다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은 없는 거 선택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없는 거. 100번째 값 있습니까 이거? 100번째 인덱스 값 없죠? 딜리트 하려고 하면은 없다. 그래서 에러 납니다. 마찬가지로 자, 여기 들어있는 값들 중에 5000 없죠. 5000 리무브 5000 하라고 하면 역시 에러가 납니다. 없으니까. 자, 그래서 둘 다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에요. 없는 거 지우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없는 거 지우고 싶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 값이 뭐가 있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누가 이렇게 리스트 1을 뭐 만들어서 넘겨줬어요. 그럼 내가 그걸 한번 쭉 탐색해 보기 전까지는 5000이 있는지 없는지, 100번째 인덱스의 값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체크를 하는 방법은 요거는 일단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알고 있는 거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울 때 물어보면 되죠. 어떻게? 여러분 이 지우려는 인덱스 값을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검사. 어떻게? 자, 5번을 지우고 싶어요. 얘보다 작은지만 따지면 되죠. 이 리스트 1에 길이보다 작은지만 따지면 되죠. 그죠? 아니지.
맞죠? 인덱스니까. 그러니까 리스트 1의 길이랑 요거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면은 무조건 있단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요. 안전하게 지우시려면. 요거 같은 경우는 자, 5000이란 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자, 그럼 요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 if만 쓰기 전에 요거 한번 볼게요. 리스트 1에 1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리스트가 오고요. in이라는 걸 통해서 1 안에 다시 리스트 1 안에 1이라는 값이 있다 없다 이거를 true, false로 알려줍니다.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지울게 잠깐. 제 펄스 나오죠 여기? 없다 이거예요 지금 1이. 100은 있죠. true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검사하시면 돼요 이걸로. 자, 만약에 5000이 리스트 2, 자, 리스트 1에 존재하면 5000을 지우세요. 그렇죠?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죠. 그럼 이러면 에러 안 난단 말이에요. 에러 안 나고 안 지워요, 그죠? 근데 내가 지우고 싶은 값이 100이다 라고 하면 100 있는지 먼저 따져보시고 있으면 true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그럼 100 지워지죠? 요거 리스트 1인데 자, 100이 지워지죠?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실 땐 두 가지 방식이 있고 둘 다 없는 거 선택하면 에러가 나고 잘 선택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검증 코드를 넣으시면 된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 확실히 익혀두시고 쓰시다가 좀 더 리스트에 대한 기능이 알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10분 쉬었다가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